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건강 이상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실시한 전국 암 등록 사업의 2016년, 2017년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9월 11일 현지 어민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 도쿄전력이 지하수가 원전 건물 안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끌어올려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면서 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2014년에서 2015년쯤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당초 현지 어민들은 원전 건물 내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지하수라고 해도 토양오염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방식의 지하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 썬데이 모닝이 지적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0일에 일본의 국가 전문가 회의에서 해양 배출을 제한했고 지금은 정부가 언제 결정하는가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1000개의 거대한 탱크가 늘어서 있고 녹은 핵연료 등의 냉각에서 매일 발생하는 오염된 물을 정화 처리하고 있는데 2020년 여름에 가득 차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20년 여름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고 후 개발된 알프스는 핵종 제거 시설에서 오염수 처리를 실시하고 특수 필터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 즉 62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이 도쿄전력의 주장입니다. 현재 1000개의 탱크 중에서 J1D로 불리는 9개 탱크의 처리수는 스트론튬 등의 배수 기준을 14,000배나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의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는 지금도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오염수가 기준치 이상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프스는 트리티늄 이외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있다. 트리티늄은 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작고 국내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 정말 큰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현재 쌓여있는 오염수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지금 현재 오염수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누출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은폐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도쿄전력은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를 증설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 식품 수출 증가를 위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식품 수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소름 돋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일본 식품 수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환경과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만의 주장입니다. 암 전문가가 말하는 후쿠시마의 진실이라는 일본의 국제환경경제연구소의 보도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방사성 치료 부문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식품과 비교해도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는 낮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체르노빌에서는 소아 갑상선 암 이외에는 소아 성인을 불문하고 어떠한 암의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는 피폭에 의한 바람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암에 대한 과잉 검사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이라면서 검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짜 후쿠시마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 자신의 후쿠시마 20대 여성의 외침 내 갑상선 암의 원인이 알고 싶다 라는 기사에서는 충격적인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갑상선 암에 걸린 원인으로 피폭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유전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족은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에 사는 사토 아야카 씨의 증언입니다. 사토 씨의 증언에 의하면 전문가들이 모여 갑상선 검사에 대해 논의하는
후쿠시마현의 검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사고 이전보다 수십 배 많은 갑상선 암을 발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갑상선 암과 방사성 피폭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검사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요? 원전 사고로부터 최단 잠복 기간이 지난 후쿠시마 현에서 위암이 유의하게 다발. 주간금요일의 기사에서는 잠복기가 지난 시점부터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01년 9월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에 의한 암의 짧은 잠복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른 암의 종류별 최단 잠복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혈병, 악성 림프종은 0.4년 146일, 소아암, 소아갑상성 암 포함 1년, 성인 갑상성암 2.5년, 폐암을 포함한 모든 고형암 4년, 중피종 11년. 그런데 CDC 보고서에서 검증한 것은 세계무역센터 붕괴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의 암 발병 상황이고, 후쿠시마의 경우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위암의 짧은 잠복기는 4년입니다. 원전 폭발 이후 4년이 지난 2015년 전국 위암 등록 데이터를 살펴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후쿠시마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하고 그보다 높으면 전국 평균 이상, 낮으면 전국 평균 이하로 볼 수 있는 표준화 발생률 비율을 통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후쿠시마 주민의 위암 상태를 살펴보면 보시는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는 SIR이 110을 초과하면 암 발병률이 높은 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을 초과하기 시작해서 2015년 여성의 경우는 12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후쿠시마에서의 암다발이라는 주간 금요일의 기사에서는 예전부터 심층 취재해온 암 발생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국 암 등록 사업은 국립암연구센터에서 후생 노동속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공표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됐고 2016년과 2017년의 데이터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폭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국 암 등록 데이터를 통해서 실상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암 등록 데이터는 2015년분까지 국립암연구센터가 관리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공개도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분 이후부터는 후생 노동석이 담당하면서 정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고 현재 2017년분 데이터까지 공표되고 있습니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2017년까지의 데이터가 발표돼서 새로운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표준화 발생률 비율을 이용해서 도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암 발생률 결과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보고 그보다 높으면 전국 평균 이상, 낮으면 전국 평균 이하를 의미합니다. 국립암연구센터에서는 SIR이 110을 초과하면 암 발병률이 높은 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위암의 SIR은 2011년 이후 여전히 남녀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여성에게서는 139.4라는 매우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후쿠시마에서는 2012년 이후 6년 연속 남녀 모두 위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사능에 가장 약한 갑상선 등에 발생하는 암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트에는 일본 상품들이 적지 않게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기용품까지 일본 제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로 위를 일본 화로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심각한 픽폭 상태일지도 모릅니다.